네,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재학 중인 강지철이라고 하고, 저는 이번 발표에서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GCN이라고 하는 모델에 대해서 좀 개념을 설명하고, 어, 좀 이제 관련된 연구들을 소개하는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 뒤에 이제 GCN의 개념을 설명하고 관련된 연구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또 이제 가능한 다른 이제 퓨처 워크는 뭐가 있는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래프 데이터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좀 이제 unstructured 데이터이고 우리가 이것을 뭐 딥러닝 모델이나 머신러닝 모델에 사용을 하려면은 이제 로우 디멘셔널의 이제 유클리드형 공간에 좀 정형화된 데이터로 그 엠베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좀 변형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때 변형을 시켜줄 때는 그래프가 가진 어떤 특성을 좀 온전히 이제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제 좀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의 모델이 이제 발전하는 양상을 보면 이제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 모델들 뭐 MLP 같은 모델들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지금 이미지 처리 등에 이제 널리 쓰이고 있는 CNN이 이제 제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그래프 엠베딩 등을 활용해서 뉴럴 네트워크와 접목한 GNN 카테고리가 이제 많이 연구가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제 한 2017년 정도에 이 두 개념을 합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좀 대중적으로 좀 채택이 됐고 그래서 그 GCN이라는 개념에는 그래프 데이터를 엠베딩하고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하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 뭐 이런 멀티 퍼셉트론 등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알고리즘이 이런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GNN을 이라는 이제 큰 카테고리에서 이제 모델들을 분류를 하면은 뭐 이제 그래프 타입이라든지 뭐 트레이닝 방법이라든지 뭐 프로파게이션 방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있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뭐 이런 GCN에 조금 더 이제 방점을 두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것이고 그와 파생된 몇 가지 뭐 이제 그래프 세이지라든지 라는 모델도 조금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GCN 개념을 먼저 차례대로 설명을 해보면 먼저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이제 설정을 해야 하는데 맨 왼쪽 그림처럼 이제 그래프가 있으면은 첫 번째로 이제 디그리 매트릭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디그리 매트릭스는 이제 n by n의 정방형 매트릭스인데 이제 각 다이아고널 성분이 각 노드의 네이버 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adjacency 매트릭스 즉 이제 인접 행렬은 이제 이것도 이제 n by n 정방 행렬인데 이제 각 n은 이제 노드의 수가 되겠죠. 이제 각 노드들이 연결되었으면 1 아니면 0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인접 행렬은 뭐 이렇게 바이너리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뭐 이제 부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디렉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웨이트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0.1, 0.3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 발표에서는 일단은 unweighted 그리고 undirected 그래프를 위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매트릭스를 통해서 디그리 매트릭스에서 이제 adjacency 매트릭스를 빼주면은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라플라시안 매트릭스가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유용하게 쓰이게 될 것이고 그래프의 특성을 그만큼 이제 많이 담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를 흔히 이제 아래 그림처럼 이제 좀 아이덴티티에서 이제 시메트리컬의 노멀라이제이션 한 이제 형태를 많이 써주는데 이것을 뭐 어떻게 이해하면 좀 더 간단할 것 같냐면 이제 뭐 약간 스케일링을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네이버가 이제 10개 있는 노드와 네이버가 뭐 1개, 2개 있는 노드에 달려있는 엣지들의 어떤 밸류가 조금씩 이제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라플래시안 매트리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 라플라스 매트리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프에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고, 특히 이제 그것을 이제 디컴포지션 했을 때, 아이겐 디컴포지션 했을 때 그것의 아이겐 밸류들이 그래프의 스무스네스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도 이제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표현한 그림을 좀 가져와 봤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제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는지의 정도, 그래프를 컷하는 정도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이겐 밸류가 작을수록 좀 더 이제 구분이 덜 되게, 조금 더 이제 좀 뭉개진 형태의 좀 구분감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그림처럼 우리가 이미지에 컨볼루션 필터를 적용하면은 좀 이제 필요한 엣지라든지 이런 윤곽선이라든지 이런 것만 남고, 좀 다른 것들은 좀 단순화가 되는 것처럼 그래프 데이터도 이런 식으로 조금 필요한 피처만 좀 추출을 하는 과정을 이제 컨볼루션 필터를 통해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플리안 매트릭스가 그냥 디그리 매트릭스에서 에드제이센시 매트릭스를 뺀다라고 그냥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유도되는 과정은 조금 이제 다른 뜻이 좀 함의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라플리안 매트릭스는 엣지와 이제 노드로 이제 구성된 매트릭스, 그것을 이제 인시던스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이제 아래 그림처럼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이제 이것을 동일한 매트리스에 대해서 이제 더 프로덕트를 해주게 되면은 라플라시안 매트리스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형태가 결국 이제 디그리에서 에디제선시를 뺀 것과 결국 같다라고 이제 좀 더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라플라시안이라는 오퍼레이터가 원래 이제 일반적인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도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라고 개념이 있는데, 어떤 에너지의 좀 플로우의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 좀 복잡하게 설명하면 좀 그레디언트의 디버전스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좀 깊게 들어가면 좀 많이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제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도 각 노드에서 어떤 노드로 가는 어떤 정보의 플로우에 대한 개념을 좀 함축하고 있다라고 좀 한 단계 더 좀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컨버전 오퍼레이션이란 걸 적용을 하고 싶은데, 컨버전 오퍼레이션은 원래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의 함수에 또 다른 함수를 반전 이동한 값을 곱해서 새로운 형태의 함수를 구하는 연산자인데,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2D 컨버전 오퍼레이션에서는 하드마드 프로덕트라고도 하는데, 엘레멘트 와이즈하게 값들을 곱해서 또 다른 이제 매트리스를 이제 구하게 되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여러 가지 필터나 연산법이 있기는 할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던 것처럼 이미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심플하게 이제 컨볼루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프 데이터에는 이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다이렉트하게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래프 데이터에 컨볼루션 수행할 것이냐 라고 하면은, 먼저 그래프 풀이의 트랜스폼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풀이 트랜스폼은 좀 이제 복잡하게 이해할 건 없고, 우리가 왼쪽 그림처럼 우리가 어떤 벡터를 이렇게 두 개의 벡터로 분해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u와 v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그 그걸 이제 주기 함수로 분해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 그 전제 조건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벡터를 분해를 할 때 이런 우리가 분해를 할 때 서로의 베이시스가 좀 얼서너멀 해야 한다라는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프리의 베이시스로 분해를 할 때도 서로 이제 얼서너멀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라는 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기 함수의 형태로 분해를 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복잡한 건 조금 넘어가더라도, 프레이 트랜스폼을 원래는 이렇게 이에 복잡한 엑스포넨셜을 곱해서 이렇게 막 트랜스폼을 해야 하는데, 그래프 데이터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구했던 이제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를 아이겐 디컴포지션 해서 얻은 아이겐 벡터 매트리스나 아이겐 벡터를 곱해주면은 좀 더 간편하게 프레이 트랜스폼을 할 수 있다. 왜냐면 이 아이겐 벡터들이 이제 올사노멀한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 데이터에는 푸리에 트랜스폼이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래프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컨볼루션을 수행하기 위해 그래프 푸리에 트랜스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라프라시안 매트리스가 이용된다라고 이제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어떻게 컨볼루션 연산을 정의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각 이제 각 푸리에 트랜스폼들을 곱한 다음에 다시 인버스 트랜스폼을 수행을 하면 그것이 이제 컨버전 오퍼레이션이다 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좀 시각화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각각의 푸리에 트랜스폼 수행한 다음에 다시 인버스 트랜스폼을 수행한 것이고요. 이것들은 뭐 이제 이 1, 2, 3에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아이겐 벡터들이겠죠. 그래서 뭐 이제 논 파라미터 필터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뭐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은 어,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아이겐밸류 값에 따라서 좀 어떤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어떤 형태의 필터, 어떤 사이즈의 필터를 사용할 것인지를 뭐 이 파라미터 설정함으로써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개념을 함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뭐 하다마드 프로로 되어 있는 거를 풀어서 이제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그런 개념이 들어간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이렇게 아이겐 팩터를 막 곱하고 하려면은 이제 아이젠 디컴포지션 수행을 해야 하는데, 아이젠 디컴포지션이 상당히 이제 컴퓨테이셔널리 좀 익스펜시브 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더 낮추기 위해서 그걸 이제 폴리노밀 형태로 근사를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그 이제 첫 번째 단계로 폴리노밀로 변환을 하는 것은 이제 파라미터의 이제 라플라시안 매트리스의 파워들을 차례대로 곱해 나가서 이제 더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해먼드라는 분이 2011년에 제안한 연구에서 여러 가지 폴리노밀 형태 중에 이 체비시프 폴리노밀 형태로 그래프 데이터를 뭐 근사하면은 굉장히 이제 다른 폴리노밀보다 좀 어프로시메이션 된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서, 이 연구에서도 이제 체비셰프를 적용을 해서 이 형태 체비셰프를 적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을 시켰고, 여기서 이제 여러 연구들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K를 그냥 두 번째 한 가지만 쓰고 뭐 파라미터 람다는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심플리케이션씩 계속 시키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2017년 이제 키프라는 분의 좀 유명한 논문에서 이런 것 좀 더 이제 리노멀라이제이션 트릭이라고 하는 기법을 써서 그걸 한 차례 더 단순화시키는 동시에 높은 성능을 좀 보존을 했다라는 것이 좀 의의가 있어서 굉장히 심플한 형태로 변환이 되었고, 뭐 여기서 이제 X는 우리가 사용할 피처고, 이런 라지 세타는 뭐 이제 웨이트 매트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시메트릭 노멀라이제이션 된 형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형태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그냥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등을 좀 그런 코스트를 낮추고 좀 심플리피케이션 하는 과정이라고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레이블을 예측했을 때 그걸 맞냐 틀렸냐 예측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펑션을 사용할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어떤 그 각각의 피처들이 뉴럴 네트워크를 거쳤을 때, 이게 A가 이제 에디제이선스 매트리의 성분이죠. 만약에 두 피처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두 피처의 차이가 크면은 어떤 좀 안 좋은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GCN이라는 논문도 그렇고 GNN은 전반적으로 이제 같은 레이블을 가지면 비슷한 피처를 가진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레이블이 두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데 두 노드의 피처가 다르다 이러면 이제 좀 페널티를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노테이션은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조금 더 이제 시각화를 해본 건데, 좀 큰 그림에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먼저 우리가 구한 add JSON 매트릭스에 아이덴티 매트릭스를 더하고, 이거는 뭐 셀프 루프를 반영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이제 글로벌한 관계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a 틸다를 이제 시메트릭하게 노멀라이제이션 시키면은 이제 컨버전 필터인 a 해시 완성이 되고요. 이걸 이제 피처에 이제 곱하고 이제 웨이트 맥스에서 곱해주면은 이렇게 최종적인 형태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을 해주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소프트맥스를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프레딕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 레이어로 구성이 되고, 좀 더 이제 큰 어떤 모델의 관점에서 좀 더 이제 큰 범위에서 시각화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예측하고자 하는 샘플이 있으면은 그 네이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각 이제 피처들이 있을 텐데, 에이지 제이슨 매트릭스를 변형을 시키겠죠. 그래서 컨버전 필터로 변형을 해서 그냥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수행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어그리게이션 된 샘플의 이제 피처가 나오게 되고, 그걸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 로스를 계산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았고, 이제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응용되어 있는지 좀 논문들 예제를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래프 세이지라는 논문인데, 이제 해밀턴이라는 분 외에 이제 여러 연구자분들이 2017년에 발표한 논문이고, 이제 인덕티브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논문의 의의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덕티브 러닝과 트랜스덕티브 러닝의 개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덕티브 러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 설명을 많이 돼 있는데,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면, 인덕티브 러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이 나누어져 있고, 학습은 트레인셋만으로만 수행을 하고, 테스트셋을 이제 새로운 데이터로 간주하고 이제 프레딕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트랜스덕티브 러닝은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일단 동시에 다 학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만 테스트셋에 대해서 프레딕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제 다시 학습을 시켜야 되고, 이런 이제 좀 불편한 점이나 이제 컴퓨테이셔널리 이제 좀 코스트가 좀 이제 높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왜 이런 단점이 있는 트랜스포 러닝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프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레이블 프로퍼게이션을 태스크에 쓰일 수가 있는데, 이제 왼쪽 그림처럼 우리가 뭐 새로운 데이터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데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몇 개 없다. 이제 피처도 있고, 두 번째 그림처럼 관계 정보도 다 있는데, 정작 이제 레이블 스파르시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까 말한 우리가 GCN과 같은 방법으로 뭐 트레인 데이터를 이렇게 적게 잡고 해도 그래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을 시켜줘서 이렇게 이렇게 레이블 프로퍼게이션을 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최종적인 프로퍼게이션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트랜스덕티브 러닝이 유효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프 세이지라는 이 논문에서는 그거를 이제 인덕티브 러닝에도 GCN 개념을 활용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샘플 앤 어그리게이션의 약자를 따서 이제 그래프 세이지라는 단어를 만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리트레인이나 이런 어떤 과정 없이 GCN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이제 변형을 시켰고, 여기서 이제 어그리게이터 펑션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멀티플 매트릭스를 통째로 곱하는 기존의 주제 형태보다 어떤 특정 샘플에 대한 네이버들을 그냥 어떤 개수 제한을 두고 추출을 해서 그냥 그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연산을 해서 피처 어그리게이션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기보다 이런 식으로 네이버를 추출해서 어그리게이트 펑션을 뭐 평균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어그리게이터 펑션이 있는데, 이렇게 추출된 네이버들과 원래 샘플을 이런 어그리게이터 펑션으로 어그리게이션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풀링을 수행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켜서 새로운 데이터에도 우리가 적응을 하겠다라는 의의를 가진 논문이고요. 뭐 알고리즘적으로 이것을 설명한 논문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뭐 이제 결과적으로 다른 어떤 이제 인덕티브한 어떤 방법론들에 비해서 이러한 성능의 개선이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퓨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디퓨전에 대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논문을 좀 선정해서 가져와 봤고, 디퓨전이라는 개념은 이제 주시행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인접한 노드에 대해서만 이제 정보를 어그리게이션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디퓨전의 경우에는 이제 애드젠스 매트리스의 파워 형태를 이용해서 좀 이제 라저 네이버후드, 좀 하이오드 인포메이션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다. 내 좀 건너의 이웃의 정보도 좀 어그리게이션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려면 랜덤 워크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하는데, 랜덤 워크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이걸로 이제 한 달이 건너가는 시간이 t가 1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시점 t에는 뭐 여기 있을 거고, t에는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 시점에는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면은 어떤 시간 t일 때 어떤 경로를 가는지 이제 어떤 그 어레이가 나올 텐데, 그래서 어떤 노드의 위치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트리스로 정리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랜덤 워크 개념을 이용해서 뭐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또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 t에 그래서 뭐 트랜지션 매트릭스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어떤 노드와 어떤 노드가 어디에 관계가 있으면은 그걸 이제 프로버빌리티 형태로 표현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스토카스틱 매트릭스라고도 표현을 하고, 예를 들어 뭐 A와 B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뭐 이런 디그리에 따라서 뭐 그럼 시간 t가 1 지난 후에는 뭐 엣지가 두 개 있으니까 여기로 갈 확률 2분의 1, 여기로 갈 확률 2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뭐 노멀라이제이션 등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표현한 거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 랜덤 워크 개념을 이용해서 이런 트랜지션 매트릭스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시간 t에 따라서 모두 구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모두 더한 것이 이제 디퓨전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에티제이슨 매트리스를 뭐 1제곱한 거, 2제곱한 거, 3제곱한 것들이 이제 내 건너 이웃, 건너 이웃, 뭐 시간 t에서의 이제 디퓨전 양상들인데, 그런 것들을 모두 더해서 디퓨전 매트리스를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포뮬러로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덴티티부터 시작을 해서 제곱해서 이제 더하다가 하게 되고, 이제 알파라는 콘스턴트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내가 시간 t에 어떤 노드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이동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표현하는 상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아이덴티티 마이너스 알파 s 인버스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실수를 다룰 때에도 이렇게 1 플러스 x 제곱을 끝까지 해나가면은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트릭스에도 적용을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아이겐밸류가 이 범위에 있을 때이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s의 제곱 등등을 쭉 이제 더해 나가면은 이런 식으로 최종적인 형태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내 바로 인접한 이웃뿐만 아니라 건너의 이웃들도 커넥션이 생기기 때문에 엣지가 굉장히 풍부해지게 되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엣지가 많아지면 또 불필요한 정보도 생기기 때문에 이걸 좀 이제 일부러 컷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디퓨전 매트리스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왼쪽만 보시면 되는데, 이제 파란색의 기존 GCM보다 조금씩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이제 주장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생활에 응용한 예제를 좀 더 살펴보면은, 이거 이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할 건데, 먼저 이제 바이올로지 분야에서도 이제 프로틴 간의 이제 관계를 이렇게 GCN을 통해서 규명하거나,
아니면 이제 유전자들의 관계를 또 규명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프로틴 GCN이라고 하는데 이런 개념들이 이제 많이 소개가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이제 한 연구에서는 이제 2D 이미지로부터 사람이나 뭐 어떤 움직이는 물체의 포즈들을 이제 인식을 해서 뭐 먼저 이제 어떤 스켈레톤 형태로 추출한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뭐 GCN을 적용을 해서 움직임, 뭐 리파인 3D 포즈를 추출해내는 뭐 이런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에도 GCN이 사용될 수가 있다는 예제를 말씀드렸고요. 뭐 이 외에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예제들이 있습니다. 또 가능한 다른 미래의 연구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지금까지 많이 나오는 문제로는 이제 oversmoothing 프로블렘 그리고 뭐 딥 GCN에 대한 비슷한 문제인데 GCN의 경우에는 레이어 수를 늘리면 성능이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보여서 이제 넣어봤고 또 이제 실생활에는 오히려 이제 엣지와 노드의 타입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 그래서 그런 그래프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와 어떤 사람의 관계가 뭐 어떤 직장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뭐 나라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신체적 조건이라는 여러 가지 엣지를 규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헤테로지너스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그래프에서도 이제 주시안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타 등등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GCN 좀 퓨처 웍스 중에 하나이고 네,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GCN의 개념이나 이제 응용된 사례들을 좀 살펴보았고 네,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 드리고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제 발표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